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그냥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뉴욕은 조용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고 유럽은 조용한 가운데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끝이 난 모양이다라고요. 사실상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상하원 합동 연설 앞두고서 시장은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지금 뜨거운 감자죠. 미국의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여부. 역시 벤 버너키 관련한 발언이 가장 관건일 텐데요. 빅 이벤트 앞두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이 언급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양적 완화를 당장 축소해야 된다라는 쪽에 소위 매파적 발언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 정확하게 어떻게 끝이 났는지 무엇보다 관심사인 달러화의 분위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달렸던 뉴욕 증시가 간밤은 관망세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4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었죠. 이날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둘러싼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 회복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는 200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지수대에서 끝났습니다. 한편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화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 논란과 뉴욕 증시가 약 보합세로 끝남에 따라 약세를 띄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버냉키 이벤트 앞두고 오늘까지 관망세가 짙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5월 21일) 화요일 프리장 개장 5분 전입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전일 장이 열리기도 전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넥센 타이어. 어제 시장에 타이어주 중에서 아주 탑픽으로 많이 거론됐고 상승률도 하루 만에 4%가 넘었었는데 갭상승분 감안해도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목표가 100원 미달했는데 AS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넥센 타이어 최근에 기관 매수세에서 어제는 외국인도 17만 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도 16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만 신차용 타이어가 8개월 만에 1호가 중국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교체형 타이어도 18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으로 형성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센 히어로주의 그 프로야구 2기와 더불어서 넥센 타이어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역시 이제 일본의 그 신차용 타이어 공급 부분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타이어도 일본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타이어 부분에서 일본 업체의 인증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2년 평균 PER 16배, 2만 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2014년도까지도 2만 5천 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명한 종목이 넥센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수매수 부분을 보였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원 모자랐습니다만 17,000원대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 공략주가 전일 넥센 타이어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 LED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최근에 이쪽이 아주 수익률도 좋고 2분기 전망도 밝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디텍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탑픽 종목으로 좀 부각됐었고 기타 루멘스라든가 우리 TI 강상승을 보이는데 이중 좀 저평가된 LED 관련 업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디텍을 준비했는데 오디텍은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ED 반도체 응용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요.
반도체 매출은 전체의 82%, 센스 제품은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만 최근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최근에 LED 조명 업체가 시장에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LED 전체 시장에서 조명 비중이 2013년 내년도에 올해 35%에서 내년도에는 50% 이상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유럽과 일본 이 백열등 판매 금지를 정책을 내놓으면서 호재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텍은 LED 제로 다이오드 칩과 광센서 제조업체로서 지난해 매출 역시 그 LED 제로 다이오드와 센서 제품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 LG 이노텍,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약 240개 업체에다가 그 LED 제로 다이오드 칩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제로 다이오드 칩은 그 LED 패키징에서 LED 칩이 불량이 나지 않도록 정전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보조 반도체를 말하고요. 이 패키징의 필수적인 구성품입니다. LED TV 시장에 이은 성장에 이은 LED 조명 시장 개화로 인해서 이 성장성이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업체의 광센서 납품 수혜와 엔저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센서 시장은 그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 차량 전장화로 빠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외 자동차 업체로 이 광센서 납품이 시작되면서 이 센서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그 5인치 웨이퍼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재료 비용 감소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0%와 30% 증가한 1,020억과 140억을 전망하고 있고 올해 추정순이익이 11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PER 12배 수준인데 LED 업종이 고평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20배 이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도 4월 이후에 외국인과 6만 주의 순매수를 유입되는 부분 이 가격대가 13,000원대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주에 급등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얼마 정도 노리십니까? 수익률 네.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16,000원과 16,500원 사이의 밴드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하에서 손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LED주 가운데 오디텍 얘기하셨는데 높은 수익 하루 만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우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별다른 지표 발표 없는 가운데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로 그냥 숨고르기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전일까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큰 스탠스를 보여줄까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까지 우리장도 역시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개장이 됐습니다.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죠.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전일 기관이 조금 팔면서 밀렸던 코스피의 개장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면서 1995포인트, 거의 2000포인트 회복을 좀 앞둔 상황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1995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라면은 2000포인트대에 도달을 해서 마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제처럼 기간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로 마감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추가 상승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고 해도 주가 자체는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저녁에 있을 좀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의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좀 호재에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띄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도 역시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신다라면은 어쩌면은 이제 뭐 조금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는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시가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 혹은 시가가 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1985포인트 이상 혹은 199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마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1%에서 0.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역시 한 0.9% 전체적으로 한 0.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IT 위주로 좀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자동차라든지 화학 섹터 위주로, 그러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좀 견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1990선 위에서 전일처럼 출발하고 있는데 10포인트 정도 갭상승이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장 초반이지만 3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출발 상황 잠깐 보여드릴게요. 0.6%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5년 5개월 내 처음으로 15,300포인트까지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밀려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고위 관계자 재무상이었던가요? 최근에 엔저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일본 당국에서도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 결국 엔저를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고, 역시 일본 니케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잠시 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간 이제 CJ 그룹주들 분위기도 짚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출발합니까? 네. 일단 뭐 코스닥도 지금 현재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의 수급 주체를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0.2% 정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70선에 현재 바짝 다가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게 되면서 57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5일선을 지켜주는 N자형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수급 주체에 현재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3일 동안 보게 된다면은 어제까지였던 3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000억에 가까운 매수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현재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전고점이라 할 수 있는 575에서 580포인트 사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일 동안 외국인이 1,000억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8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매도, 기관이 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어떤 수급 방향성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어저께 외국인이 272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매수 쪽에 한 100억 가까운 부분이 게임즈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게임즈 쪽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좀 이어질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올장 한마디에서 다시 한번 게임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ED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1.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SK 브로드밴드가 0.57%, 대웅이 0.8%, 동서가 0.3%, OCI 머티리얼즈가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63%, CJ오쇼핑이 마이너스 0.88%, 다음이 마이너스 0.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개장 상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전일 막판에 순매수 전환했던 기관, 아직까지 코스닥에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사자만 빛나고 있네요. 자,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굉장히 향방에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분석은 IBK 투자증권에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닝키 의장이 연설 앞두고 달러화가 소폭 하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고위 관계자의 환율 관련된 코멘트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7원 하락한 1113.1원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미일 주요 정책 당국자의 발언으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883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주말 대비 0.0046달러 상승했으며 엔달러의 경우에는 102.28엔으로 전주말 대비 무려 0.95엔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 고용시장의 진전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리 일본 경제재정상이 한 언론에서 엔화 강세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 엔화가 더 하락하면 일본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엔 약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정책 모멘텀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뜸해져서 오히려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에 영향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6월 초 경제지표 발표 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은 1100원대 중후반에서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미국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제한되었다는 점과 국내 외환 당국 역시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위로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월말로 갈수록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반면 북한 리스크가 남아있어 이 소식에 따라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9원 하락한 1114.85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장 초반 이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그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12원에서 112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1120원을 넘어서지 않는 전망 레인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하게 출발했는데 코스피 약간 상승폭을 줄이고 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1980선대 후반이고요. 코스닥은 570선 나홀로 외국인들의 사자이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작전 타임 세워볼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버닝키 연설 앞두고 시장이 조금 조용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FOMC 이사록이 좀 공개가 되는 그런 시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치 보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 쪽이 매도를 해주면서 일단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선물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2000포인트나 한번 구경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눌림을 좀 주게 된다면 195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다시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눌림목 매수로 현물을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터질 만한 그런 악재거리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호재성 재료가 없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낮게 나타나면서 나는 그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시장은 걱정할 필요 없이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종목군들을 좀 개별적으로 일단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IT 부품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MS라는 좀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LMS 같은 경우는 프리즘 시트하고 광 픽업 그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소형 프리즘 시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LMS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일단 2010년도에 195억 정도, 거의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일단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3억의 영업이익을 좀 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50억 정도에서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AMOLED에 대한 소재 시장을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에 더 경쟁력을 좀 추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크게 뭐 매수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 일단 연기금 쪽에서는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뭐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4월 중순경에 17,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14,000원대 중반까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6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매수가 부분은 16,000원 지금 현재 200원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6,000원 이하권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5,900원에서 15,500원 정도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 아몰레드 소재주 오늘 단기 공략주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 정재현 실장님의 작전 타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다시금 1990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 다시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는 점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만 사지만 570까지 일단 오는 데는 성공했네요. 이제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나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드린 대로 CJ그룹주 검찰의 해외 비자금 관련된 압수수색 소식이 오늘 속보로 들어왔었는데 오늘 뭐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하죠? 네, 뭐 CJ 그룹 전체적 근데 큰 영향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비자금 규모가 나왔습니까? 추정하기로 한 70억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CJ 그룹에서 70억이면은 이걸 많다라고 말하기도 어중간한 상당히 상황인데 결국 이제 그 지난 정권 때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세중 하고 관련돼서 편법 비자금 수사 관련된 건데 시초가 자체는 좀 약하게 출발했어요. 한 4%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락폭을 많이 줄여가지고 거의 3% 이상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CJ는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다른 CJ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찌됐든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지지 라인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135,000원을 갭으로 이탈했다는 부분들은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135,000원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라면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국타이어월드가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5%대 급락세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월드가 이제 지주사 전환을 100% 완료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증자 규모는 지금 자본금 대비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한국타이어를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는 것인데 한국타이어가 지금 52,400원입니다.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은 49,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히려 이제 지주사 전환이 되면서 그러고 인한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월드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런다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 19,000원 초반까지 밀린다라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보신다면 어저께도 그랬고 지난주부터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를 오늘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지금 저희 우선주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다 보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기업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결국에 우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약간 눈이 좀 몰리는 것 같고 또 하나가 6월 달이 넘어가면은 이제 6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중간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을 통해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간 배당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우선주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 연말 배당을 만약 5,000원을 한다라면 중간 배당은 1,000원을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간 배당만 놓고 주식을 매수한다라면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 거의 한 2주 만에 하고 3주 만에 거의 한 50% 이상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배당의 매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진다라면은 이미 주가가 차익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주가 좀 급등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지금 신규로 추격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용히 주목을 받았었던 SK 하이닉스 오늘 더 가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태양광주가 좋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OCI 주가가 지금 4%대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7,500억대로 추정이 된다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개선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을 매일같이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질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와서 뒤늦게 좋아진다 좀 뒷북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3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 29,000원대 혹은 3만원대를 강하게 돌파시키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상당히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주식을 편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태양광주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EU가 중국이죠. 유럽이죠.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한 67% 정도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6월 달부터. 그렇다면은 그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조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안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약 2조 원대의 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도 약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OCI 같은 경우 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웅진에너지 그리고 뭐 오성 LST, S에너지 모두 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이 이들 기업에 대해서 단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러한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들, 특히 이러한 뉴스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발생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도 보신다면 주가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한 15만 원대에서 한 19만 원, 거의 20만 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하게 반전을 못하고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주가가 항상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뉴스 호재는 맞지만은 이러한 걸 좀 확인을 하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서 특징주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오디텍으로 LED 관련 종목이었고, 전일 뭐 동부라이텍이 수주 소식까지 들려주는 등 LED주가 워낙 강세여서 오늘은 또 어떤지 분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LED, 그리고 어제 역시 신고가 나왔던 카지노, 게임주까지 같이 한번 섹터를 좀 볼까요? 예,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라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에서. 반짝반짝. 뭐 LED는 LED는 참 반짝반짝이라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명 때문에.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 조금 세 파트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조명, TV, 스마트폰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는 조명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 LED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렇게 만약 궁금하신 분도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LG이노텍까지 이제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 삼성전기가 2009년도 LED 조명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조금 스마트폰 쪽으로 모멘텀이 많이 옮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LED 대장은 이제 서울 반도체가 좀 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루멘스, 우리 ETI,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침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반도체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올해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호전기 종목도 최근에 와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대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그 화면을 보시면 일진 디스플레이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종목들 같은 흐름에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제가 서대 말씀드렸죠. LED도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섹터로 나눠서 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명 쪽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실 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제품 가격 하락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올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섣부른 큰 기대감, 그러니까 조금 테마주 성격의 어떤 대응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이 부분들이 실적과 그리고 수주가 이어진지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카지노 게임,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지금 파라다이스, 화면 우측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KL도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단적인 어떤 그 예를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중국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뿐만 아니라 또 호텔실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면세점. 지금 호텔실에서 잠깐 코멘트를 좀 남겨보자면은, 지금 제주도에 가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어떤 중국인지 좀 헷갈린다 그러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좀 상당히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중국 어떤 그 전체 토지에 절반 정도 현재 중국인들이 좀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제주도가 현재 중국 사람들 참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면세점 매출 70%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똑같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중국인이 많이 몰려오게 된다면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좀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 이 부분 전략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조금 접근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실적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해외 쪽에 어떤 신장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조금 제한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와서 NC소프트가 조금 완만하게 이제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온라인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일자적으로 트렌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NC소프트가 최근에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NC소프트와 비슷한 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완만한 상승 나올 것 같은데 요것도 흑자 전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위메이드가 오늘도 한 3.4% 정도 상당히 좀 강한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NHN 어떤 라인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HN 같은 경우 공정위 그 조사 때문에 좀 안 좋은 뉴스도 있긴 하지만은 그분보다는 조금 해외 쪽 NHN 쪽에 매체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조이맥스도 마찬가지 윈드러너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게임빌도 지금 현재 해외 쪽에 그 올해만 해도 한 5개에서 한 30개 정도 게임이 해외 신작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해외 신작 쪽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단격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특징주 조금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캐스톤 글로벌이 결국 매매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이 0원으로 신고해서 화제를 부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법 위주로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파미셀 호재 뉴스도 나와 있네요. 참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가 정지되고 보니까 캐스톤 글로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올해 2월달에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가 한번 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시세가 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조금 설거지 작업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알고 대지적 어떤 그 결탁을 통해서 조금 차익 실현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면서 어떤 그 시세 조금은 물량을 좀 빼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런 게 좀 저희도 보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뭐 때문에 올라간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죠. 그렇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5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건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다른 건 없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조심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 좀 적자가 났어요. 근데 매출 같은 게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 자, 기존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 같은 게 적자가 난 게 아무래도 케미칼 사업 합병으로 인해서 어떤 그 비용 발생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적자가 나짐에도 불구하고 9% 정도 반등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2분기 때 실적이 조금은 매출이 증가한 만큼의 어떤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조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 그 4,500원 전에 어떤 하반기성이 지속이 될 것인가가 먼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급등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1차적인 하반기성,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조금 전환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 흐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완만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전일 수급 특징주 알아보고요. 오늘장 조언까지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전일까지 이제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한 1,000억 조금 안 되는 940억 대 정도 됐었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반등 줬던 SK 텔레콤이 두 번째로 담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들 관심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LG 화학이 수량이지만 5번째로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전일 유틸리티 쪽 좀 약세였었는데 한국전력은 매도했군요. 자, 전일 기관의 매매 패턴도 보겠습니다. 전일 기관 참 아쉬웠었죠. 투신권이 한 500억 정도 2,000 언저리에서 매물 나오면서 밀렸었는데 코덱스 200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역시 투신권이 물량을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산 쪽은 현대차, 기아차 눈에 들어오고요.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정리했지만 기관 샀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거래소 수급 특징주 잠깐 봤는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 쪽 외국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경기 민감주들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약간 낙폭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관들은 뚜렷한 매매 주체 성격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상승폭을 조금은 상승폭을 좀 줄이고는 있지만서도 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세 분위기가 충분히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감는 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뭐 많이 가봐야 뭐 2030포인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간에는 오히려 이번엔 그걸 돌파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후자에 좀 하고 좀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금부터는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외국인 사기 시작했네라고 하면서 주식 사기 너무 늦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는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서 주식 비중을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이번 주 초 혹은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슬슬 그런 이제. 걸 또 열어놓고 주식 비중을 한번 높이는 기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 좀 많이 눌리진 않고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갈까요? 제가, 1950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글쎄 1950은 제가 안 올 것 같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오히려 1980 정도 70에서 80포인트 사이 온다라면은 그게 마지막 조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네.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21선이 좀 있으면은 61선, 120선 골드 크로스를 하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강한 상승 시기인데 이게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A로 간다라면은 살 기회를 아예 안 주거든요. B로 간다면 살 기회를 주겠지만은 A로 간다면 살 기회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슬슬 높여갈 때가 됐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마지막에 이제 기관이 돌아왔었는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그나마 사줘서 다행이죠. 가장 많이 산 종목, 아까 중국인 관광객 얘기하셨는데 파라다이스였고요. 산 쪽만 좀 보겠습니다. 파트론, 그리고 게임빌, 매일엽, 차바이오엔. 약간 21선 이탈한 종목이거나 잘 가는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 담았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 한번 보죠. 자, 정말 7거래일 만에 끝까지 파나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최종 집계상으로는 매수였더라고요. 기관이요. 게임빌, 컴투스, 게임즈 아까 얘기하셨는데 샀고, 파트론 역시 이제 동시순 매수 들어왔습니다. 골프 루멘스 신고가를 이제 치고 나가는 이런 두 종목도 눈에 띄는군요. 분석과 조언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좀 한 가지 웃긴 건 코스닥 기관 매수 종목의 공통점 한 가지가 네, 세 글자로 다 끝나는. 되셨네요. 좀 재미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다이스, 메일유업, 중국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게임빌, 게임주 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게임중 같아요. 게임빌, 컴투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어느 쪽으로 사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흐름에 같이 좀 편승하는 어떤 매매 패턴 좀 나오신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그 100억 가량의 어떤 게임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22억, 17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게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쪽에 무작정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최근에 수급이 개선이 되어 있고 조금 위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벌써 말씀드린 것 같네요. 모바일 게임주 선별적 접근 필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해외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적으로 받쳐주는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식 비중을 높일 때가 됐다. 모바일 게임주 해외 매출 혹은 신작의 관건이다. 선별적인 접근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네, 주식승천 AS센터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프로그램의 멘토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또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전일 월요일에는 정재훈 멘토와 이 신창원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이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이 포스코의 경우 마이너스 3%, 삼성 SDI 마이너스 6%, 삼성전자 마이너스 1%대의 수익률이고요. 이 플러스권 살펴보면 LG화학과 대우건설 각각 3%대의 수익률입니다.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봐야겠죠. 영흥철강 5월 16일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현재 2%대의 수익률입니다.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JC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정재훈 멘토만이 신규 관심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JC입니다. 2013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도 잘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JC 매수가가 19,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JC의 현재가 흐름 살펴봐야겠죠. 현재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19,4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 연결해서 이 신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에 관한 신규 전략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종목분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JC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임주와는 좀 다르게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사업적인 부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JC는 아마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 배경에는 뭐 넥슨이라는 거대 공룡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이 종목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월봉 차트를 놓고 매물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그 최고로 강했던 그 자리대가 13,000원대에서 17,000원대 매물 구간을 형성해준 이후에 그 이유권역에서는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물 공백 상태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리대, 매물 공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대가 19,000원 부분입니다. 19,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뭐 1.5%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부터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온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 하반기 정도 때부터 일단 여유 있게 그런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전략,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손절가나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571.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흐름들보다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밑으로 좀 받쳐놓고서 대기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매수가의 경우 이 현재가 흐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의외로 좀 조용할 거라고 생각되는 날, 강하지는 않지만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90선 역시 전일처럼 장 초반에 보여주긴 했는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양시장 매수하고 있는 지금 이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파헤쳐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상품 시장, 무엇보다 유가를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유가의 향방, 상품 시장의 분위기 역시 버네키 연준 의장의 입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 날 그 상하원에서 이제 그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냐, 강세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가 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시장에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명 중에서 9명 정도는 유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것도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이 나왔는데 그 1.1에 나온 주 원인이 휘발유 가격 하락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2% 전후로 가려면 결국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가 강세가 되고 풍부한 공급이나 뭐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거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벤 버네키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탄력적 적용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 안 되면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확대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이 시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우리 장 조언도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엔저가 최근에 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엔달러 기준 103엔, 102엔대까지 왔는데 미국이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미국이 엔저에 침묵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달러 강세가 되면 사실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중국이나 멕시코 통화를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 달러 강세는 0.5%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얘기고요. 또 미국 산업 자체가 엔저 충격에서 상당히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1986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한 26%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의 4분의 1 정도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ECB라든가 주변국들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엔화 절하를 통해서 타국들의 기타 국가 글로벌들의 환율을 절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경기 부양을 자극해서 유로존도 진행이 되고 중국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해타산의 결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부분이죠. ECB가 금리 인하를 했고 경기 부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경쟁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엔화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용인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엔저로 수혜만 볼 것 같은 일본도 조금은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재무상의 발언도 있었고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수입 물가가 4년 8개월 내 최고치. 엔저 하니까 수출은 잘 돼도 결국 수입 물가는 올라서 부담이라는 얘기 맞나요? 일본이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수출 증가는 제한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수출 물량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본은 사실 수입 물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쓸모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다에서 어선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불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엔저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리 아키라라는 일본 경제재정 장관도
엔화가 더 하락하면 국민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 102엔에서 103엔 사이가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찍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101엔 때까지만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는 제가 볼 때 추가적 약세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앞서 사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구 전략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 어떡하나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 얘기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주식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어떤 매수 마인드 가져봐도 괜찮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속도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지, 두 번째로는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됐지만 두 번째로 북한 문제에서 협상, 그러니까 재정도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발생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어저께 그 임태석 그 맥쿼리 증권 사장이 전 세계 IR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그 투자가들이 일본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국내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는 거 봤을 때는 국내장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왕따가 아닌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벤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우리 이사님만의 전망 들을 수 있었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장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아직 외국인들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코스피는 1980선대 후반, 코스닥은 571포인트까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